지적 호기심 넘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지적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작품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숨겨져야만 했던 손에 의해 쓰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문학계에서 가장 칭송받는 작가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그들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문학계에 가장 잘 숨겨진 비밀 중 하나를 파헤칠 것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필요와 억압 속에서 탄생한 기발한 속삭임, 즉 영리한 전략을 통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정체성과 위험, 그리고 기념비적인 승리의 이야기죠. 이것은 자신의 작품이 읽히기 위해 남성 필명을 사용하여 온 세상을 속여야 했던 여성 작가들의 기록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펜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실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미지들을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캔버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정확하거나 문자 그대로의 재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동반자입니다. 진심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들의 업적의 위대함을 이해하려면 먼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었고 결혼과 출산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아이디어, 예술, 정치의 세계인 공적인 영역은 남성들만의 클럽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작가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에게 터무니없고 심지어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적인 창의성은 남성의 특성으로 간주되었죠. 당시 비평가들은 여성의 작품을 남성 천재의 깊이와 진지함이 결여된 단순한 감상적인 넋두리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평가 조지 헨리 루이스는 여성이 세부 묘사와 감정 표현 능력 덕분에 소설에서는 뛰어날 수 있지만 위대한 문학에 필요한 추상 능력은 부족하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사회적 기대로 쌓아 올린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견고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이야기가 불타오르고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지성을 가진 여성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문학사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대담한 전략 중 하나인 남성 필명 사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또 다른 자아의 창조였습니다. 이 필명은 갑옷이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거부되지 않고 원고를 출판사에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방패였죠. 그것은 그녀들의 작품이 작가의 성별이 아닌 그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을 것임을 보장했습니다. 그녀들에게 금지된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아마 브론테 자매일 것입니다. 1847년 그들은 커러벨, 앨리스 벨, 액턴 벨이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의도적으로 모호한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성공은 즉각적이고 확고했습니다. 샬럿 브론테는 커러벨이라는 이름으로 제인 에어를 출간했습니다. 에밀리는 앨리스 벨로서 우리에게 폭풍의 언덕을 선사했고 앤은 액턴 벨로서 아그네스 그레이를 선보였죠. 대중과 비평가들은 이 작품들의 힘과 열정에 매료되었고 오직 남성만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벨 형제들의 진짜 정체에 대한 추측은 런던 문단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천재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외딴 교구 목사의 세 자매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던 거죠. 하지만 브론테 자매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해협 건너 프랑스에서는 아마틴 오로르 뒤팽, 아만틴 오롤 두판, 이 조르주 쌍드, 조지 샌드라는 이름으로 당대 가장 중요한 문학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설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습에 도전하며 삶을 살았죠. 조르주 상드는 남성 복장을 하고 남성 이름을 사용하며 파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여성에게 금지된 장소와 지식인 모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필명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여권이었습니다. 그녀의 천재성에는 성별이 없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메리앤 에반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조지 엘리엇이라는 이름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설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이 있는 철학적, 심리학적 작품이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메리앤 에번스는 이미 저명한 편집자이자 번역가였지만 여성 소설가로서는 자신의 작품이 한정적으로 평가될 것을 알았습니다. 조지 엘리어스로서 그녀는 미들마치와 같은 걸작을 썼고, 이는 버지니아 울프가 훗날 성인을 위해 쓰여진 몇 안 되는 영어 서적 중 하나라고 묘사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남성 천재로 칭송했죠. 필명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지라는 이름은 그녀의 동반자였던 조지 헨리 루이스의 것이었고, 엘리엇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발음하기 쉬운 좋은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남성이 지배하는 문학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설계된 의도적인 브랜드였습니다. 이 현상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부족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투쟁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인도에서는 크루파바이 사티아나단, 케이루파바이 사티아나단과 같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규범에 도전하며 여성의 삶의 가혹한 현실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히구치 이치오와 같은 작가들이 사회 주변부 여성들의 삶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남성 필명을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역할에 순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고, 그들의 글쓰기는 반항적인 행위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후아나 마누엘라 고리띠, 주아나 마누엘라 보리티, 페루의 클로린다 마토데 투르너 클로린다 마토디 터널과 같은 작가들이 역시 관습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주제에 대해 글을 썼고 종종 맹렬한 감시를 받으면서도 이 대륙의 미래 여성 작가들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필명 사용은 엄청난 개인적, 심리적 대가를 수반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똑같은 칭찬이 거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신의 남성 또 다른 자아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듣는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일종의 창조적 분열증이었습니다. 샬럿 브론테는 숨어야 할 필요성을 하나의 짐으로 묘사했습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긴장감,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면 성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천재성이 성별 때문에 무효화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성공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커러, 앨리스, 액턴 벨은 런던 살롱에서 칭송받는 동안 브론테 자매는 자신들을 환호하는 세상에게는 보이지 않는 채 외딴 교구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 공개는 종종 맹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조지 엘리엇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칭찬을 철회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성의 정점으로 여겨지던 동일한 작품이 갑자기 여성적인 감상주의로 비판받으며 재검토되었죠. 이는 필명이 단순한 마케팅 도구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문학 비평의 깊은 위선을 폭로한 사회적 실험이었습니다. 성별 편견이 실제하며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재능에 세상을 눈멀게 하고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 것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작가들이 남성 이름으로 거둔 엄청난 성공은 그들의 재능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책이 나쁘다고 주장할 수 없었죠. 이미 찬사를 보냈으니까요. 유일하게 변하는 변수는 성별이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성들의 승리는 단지 출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승리는 틀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도 어떤 남성의 목소리만큼이나 강력하고 철학적이며 보편적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팔린 책 한 권 한 권이 가부장제의 벽에 대한 일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완전히 닫힐 수 없는 문을 열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여전히 장애물에 직면했지만 더 이상 숨을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지 않는 새로운 물결의 여성 작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전진을 이룬 것이죠. 버지니아 울프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자신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에서 이 유산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창작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과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브론테 자매와 조지 엘리엇의 투쟁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계승자였습니다. 울프는 셰익스피어에게 주디스라는 가상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상상했습니다. 오빠와 같은 재능을 가졌지만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하고 침묵과 망각 속에 갇혀버린 존재였죠. 이 인물은 기회 부족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천재성을 잃은 모든 여성을 대변했습니다. 19세기 작가들은 주디스 셰익스피어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침묵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들은 시스템에서 틈을 찾아냈습니다. 필명 사용은 기발한 전복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문학 정전 캐노니컬 워크스에 들어가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뒷문으로 잠입하여 안에서부터 그것을 재정의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유산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불멸의 소설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재능에는 성별이 없으며 누구에게서 나오든 강력한 목소리는 결국 들릴 방법을 찾게 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사실 깊은 지적 정직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거대한 장벽도 종종 기지와 용기로 헤쳐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먼저 그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설령 그것이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죠. 다음에 제인 에어나 미들마치를 읽을 때 표지에 있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샬럿 브론테와 메리앤 에번스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위해 등장인물들과 싸운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싸웠던 여성들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문학이 대변, 정체성, 그리고 진실을 위해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전장에서 가장 위대하고 교활한 장군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19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오늘날까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문학, 과학 또는 남성이 지배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그들이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열어젖힌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지 소설을 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인간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기 대신 잉크와 종이로 이루어진 조용한 혁명이었지만 그만큼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작들이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작가들이 시스템에 도전할 기회, 용기 또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인 에어와 폭풍의 언덕이 결코 쓰여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코 수량화할 수 없는 손실이며 특히 체계적으로 소외되어 온 목소리를 포함한 모든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사 속의 침묵입니다. 이 성우자들의 투쟁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유산과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요컨대 남성 필명은 단순한 속임수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능 열쇠였습니다. 남성 문화의 요새에 침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의 힘으로 안에서부터 도시를 정복할 수 있게 한 문학계의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그들은 천재성이 염색체에 반응하지 않으며 강력한 이야기는 사회가 부여하려는 어떤 꼬리표도 초월한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달할 수 있는 진실과 아름다움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젠더의 본질에 그토록 집착했던 당시 사회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들은 브론테와 엘리엇의 글에서 남성적인 힘과 남성다운 논리를 칭찬했지만 결국 그러한 특성들이 여성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그들 자신의 편견에 대한 의도치 않은 해체였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필명으로 정전에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을 때 이미 그들을 지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학적 불멸성을 확보했고 세상이 여성이 실제로 문학적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 전략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문학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무시되었던 관점과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여성의 내면 생활, 좌절, 욕망에 대해 익명성의 베일 아래에서만 가능했던 정직함으로 글을 썼습니다. 아이러니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내밀한 진실을 쓰기 위해 그들은 남성인 척해야 했습니다. 가면은 그들에게 종이 위에서 자신들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이는 현실에서는 거부되었던 자유였습니다. 그들의 소설은 여러 면에서 공개적으로 출판할 수 없었던 감정적인 자서전입니다. 이 현상은 또한 인식의 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름 없는 원고는 단지 단어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남성 이름을 붙이면 잠재적인 천재의 작품이 됩니다. 여성 이름을 붙이면 취미 활동이 되죠. 그들은 이 터무니없지만 강력한 역학을 폭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용기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조롱과 사회적 배척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출판사에 보낸 한 통의 편지, 선택된 하나의 필명은 모두 자신들의 재능에 대한 믿음이자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가 심어준 자신들의 의심과도 싸웠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분명 그들을 괴롭혔겠지만 창조하려는 열망이 두려움과 의심보다 강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증표입니다. 그들의 투쟁 이야기는 또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제인 에어에 기회를 주었던 출판사, 조지 스미스나 메리아앤 에번스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했던 조지 헨리 루이스와 같은 남성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위한 싸움이 억압받는 자들만의 과업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깊이 낙관적입니다. 그것은 재능이 물처럼 항상 흘러갈 틈새를 찾는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동안 억제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무시될 수 있지만 결국 압력이 너무 커져서 멈출 수 없는 힘으로 길을 뚫고 나아갑니다. 이 여성들이 비록 은밀한 방식으로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주장한 용기는 이후의 운동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 운동과 초기 페미니즘은 이 문학 선구자들의 지적 대담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문화혁명은 종종 정치적 혁명에 선행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들의 투쟁의 메아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JK, 롤링 JK. 롤링과 같은 작가들은 젊은 남성 독자층을 유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JK로 출판했습니다. 비록 맥락은 다르지만 편견을 피하기 위해 성별을 중립화하는 근본적인 전략은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더욱 비판적인 독자로 만들고 우리가 소비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는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빠져 있을 수 있는지 묻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변부를 찾아 잊혀진 여성 작가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물려받은 정전을 재평가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정전은 그 기원에 대해 항상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문학의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남성들의 일직선이 아니라 일부는 외치고 일부는 속삭이며 그리고 우리 주인공들처럼 교묘하게 만들어진 변장을 통해 말하는 목소리들의 복잡한 모자이크입니다. 그들의 유사는 대담함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 자신의 관점이 무시된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19세기 작가들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당신의 필명, 당신의 전략, 벽의 틈새를 찾으세요. 세상은 당신이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개인적인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자신들의 작업과 지성에 대한 인정을 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걸작에 대한 개인적인 공로를 기꺼이 포기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문화의 수호자들이 자신들의 편견으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작가들은 단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즉 허구로 포장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재능에 대한 진실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조르주 상드의 이야기는 문학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여성 해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쇼팽과 같은 인물들과의 관계, 독립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정치적 활동은 그녀를 단순한 소설가 이상으로 진정으로 혁명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현대 여성 작가의 정체성이 단련된 도가니였습니다. 그들은 예외적인 존재에서 간과할 수 없는 힘으로 변모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출판된 책 한 권, 받은 긍정적인 비평 하나하나가 문학적 가부장제의 구조를 조금씩 더 약화시켰습니다. 당시 여성 독자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깊었을 것입니다. 작가들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 할지라도 제인 에어나 엘리엇의 플로스 강이 밀레에 나오는 매기 툴리버와 같은 복잡하고 지적인 여주인공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행동 모델이자 자신들의 내면 경험에 대한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향력은 동심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첫째, 편집자들을 속이고, 둘째, 비평가와 대중을 사로잡고, 셋째, 여성 독자들과 미래의 여성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정밀함으로 실행된 대규모 문화 변화 작전이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압박은 엄청났습니다. 샬럿 브론테는 한 편지에서 출판사에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간청하며 명성이 자신을 평화롭게 작업할 수 있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익명성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창조적인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조지 엘리엇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을 때 충격은 2배였습니다.
그녀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유부남인 조지 헨리 루이스와 공개적으로 동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관습에 도전하며 자신의 사상과 존재 사이에 과감한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문화 분야에서 여성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뒤를 돌아보고 이 성우자들을 기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미 닦여진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기질을 나침반 삼고 재능을 유일한 무기 삼아 적대적인 영토를 가로질러 스스로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보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개인의 용감한 행동의 결과이며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기꺼이 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한 단어씩 스스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문학사를 통한 이 여정은 한때 억압받고 숨겨져야 했던 여성의 목소리가 어떻게 현대 문화의 가장 변혁적인 힘 중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등장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끊임없이 용감한 투쟁이었습니다. 다음에 책에서 저자 이름을 볼 때 잠시 멈춰 서세요. 그 이름 뒤에 있는 사람, 그 말들이 당신 손에 닿기 위해 겪었을지도 모르는 투쟁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문학의 역사는 유령, 영웅, 그리고 비밀로 가득합니다. 이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 정의의 행위가 아니라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한계들이 종종 사회적 구성물이며 올바른 전략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공헌이 없었다면 세계 문학은 헤아릴 수 없이 빈약했을 것입니다. 조지 엘리엇의 심리적 복잡성, 브론테 자매의 고딕적 열정, 조르주 상드의 사회적 낭만주의가 없었다면 말이죠. 그들은 식탁의 자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메뉴 자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승리는 정체가 드러났을 때가 아니라 정체 공개 후에도 그들의 작품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너무나 강력하여 일단 확고히 자리 잡자 가장 뿌리 깊은 편견조차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일단 해방된 천재성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모전이었습니다. 팔린 책 한 권, 감동받은 독자 한 명 한 명이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이 작은 승리들이 천재성과 창의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지진과 같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남성 필명의 역사는 권력, 편견, 그리고 인간 창조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그것은 문학사뿐만 아니라 평등을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도 필수적인 장입니다. 요크셔의 외딴 집에서 브론테 자매부터 파리 중심부의 조르주 상드에 이르기까지 이 여성들은 암묵적인 자매를 형성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비밀리에라도 자신들의 말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공통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그들의 삶과 작품은 예술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술은 피난처이자 무기이며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때로는 먼저 위대한 소설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어진 선물로서가 아니라 기지와 인내, 그리고 익명성조차 막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통해 쟁취된 권리로서 말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도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결국 이 작가들은 단지 소설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썼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장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고 있고 바라건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장입니다. 다음에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의심할 때 이 거인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며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맞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역사상 가장 불멸의 작품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담함이 당신의 영감이 되기를. 속임수는 그들의 방법이었지만 진실은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함과 뛰어남으로 이야기된 인간 경험의 그 진실이 그들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표지의 이름은 일시적이지만 독자들의 영혼에 남긴 발자취는 영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성 필명을 통한 여성의 목소리가 문학에 등장한 것은 역사의 각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중심 줄거리 중 하나이며 지적 스파이 활동과 창조적 반란의 이야기로 이를 필요하게 만든 사회와 이를 실행한 뛰어난 여성들 모두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문학의 숨겨진 역사를 통한 이 깊이 있고
계시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적 호기심 넘치는 여러분 모두와 이 용기와 천재성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어떤 작가가 관습에 도전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역사와 문학 속 더 많은 숨겨진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